자, 이제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새로운 개념 몇 가지를 좀 배워볼 겁니다. 일단은 제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롤엠 하나 넣어 놓을 거고, 이 div한테 폰트 사이즈 좀 키워준 다음에 너비를 고정을 좀 할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 보더를 입힙시다. 보더가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보죠. 이 상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div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다가 롤엠이라고 하는 이 랜덤 텍스트를 그냥 넣어 놨어요. 근데 좀 길죠? 이렇게 긴 글을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div의 너비를 1000픽셀로 고정을 시켰어요. 자, 그랬더니 div가 높이가 생겼죠. 지금 저는 div한테 높이를 부여한 적이 없어요. 얘는 지금 너비만 1000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글이 길어요. 실제로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 글자 자체가 길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때 div 자체가 높이가 생긴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 이건 글자 때문이에요. 제가 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인라인 블럭이나 인라인 같은 요소들이 글자화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글자는 공간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내려가니까. 그쵸? 이 녀석들은 공간이 할애하는 만큼, 공간이 되는 만큼만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더 줄바꿈을 많이 할 거고요. 그쵸? 이게 글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div 안쪽에 있는 글자도 본인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최대치를 쓰다가 더 이상 안 되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엔터를 쳐서 줄바꿈을 실제로 해서 뭐 BR 같은 걸 써서 제가 줄을 바꾼 게 아니죠. 그냥 고정되어 있는 부모의 사이즈 안쪽에서 이 녀석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 줄바꿈이 된 현재 이런 상황인 건데, 자, 만약에 제가 이 글자들의 줄바꿈을 안 하게 하고 싶다면, 너비가 고정되어 있는 이 부모 사이즈 안쪽에 있는 이 글자가 절대로 자동 줄바꿈이 안 되게 하고 싶다면, 즉 한 줄로 그냥 부모를 삐져나가서 입력이 되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런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속성인데 여기에 nolep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줄이 안 바뀌죠. 한 줄로 나와요. 부모의 너비를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가끔 봤었습니다. 태그의 안쪽에 있는 컨텐츠가 태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 너비 높이보다 더 커질 때 그 부모 사이즈를 벗어나서 더 밖으로 삐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가끔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글자를 줄바꿈을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생겨요? 하단에 스크롤이 생기는 거죠. 왜? 그쵸? 근데 이 스크롤은 왜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이 스크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왜 있는 거예요? 한 화면 안에 다 담기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웹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지금 제가 네이버를 띄워놓고 네이버 사이즈를 줄여놓으니까 스크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없었으면, 만약에 스크롤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이 화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옆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스크롤이 없다면? 못 봐요. 간혹 가다가 스크롤은 없는데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넘어가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도 있기는 해요. 좀 이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전 사이트들은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스크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스크롤을 통해 내용들을 전체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제공되는 이 스크롤은 브라우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 녀석이 해당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너비랑 높이를 지금 이 브라우저가 가진 사이즈 안에 다 못 담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스크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부모는 사이즈가 1000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글자가 그 1000보다 한 줄로 썼을 때 더 길어요. 그래서 화면 밖으로 삐져나가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브라우저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브라우저만 스크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일단 이렇게 줄바꿈을 못하게 하는 게 노우랩인데 이런 화이트 스페이스 같은 스타일 속성은 일단 글자에는 무조건 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글자들은 공간이 없다면 다음 줄로 내려가는 겁니다. 얘는 줄바꿈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랩과 노우랩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줄바꿈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 속성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거 배워볼 건데, 자, 일단 여기를 노우랩으로 다시 돌려놓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자, 브라우저가 만들어준 이 스크롤은 실제로 부모 사이즈보다 삐져나간 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div 빨간 색깔 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해당 div 영역 안에서 스크롤이 생겨난다면 이 컨텐츠 내용은 밖으로 삐져나갈 이유가 있나요? 없겠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스크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배워볼 겁니다. 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이 있어요. 자, 이 녀석에 스크롤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자, 어떻게 됐나요? div한테 스크롤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넘쳐서 삐져나갔던 녀석들이 이 스크롤로 인해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내용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이 녀석은 넘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속성인데, 이런 스크롤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히든 같은 것도 있어요. 히든은 뭐겠어요? 의미가 숨기는 거죠. 그래서 넘친 부분을 숨겨줍니다. 얘는 실제로 텍스트가 없어진 거예요. 화면상에서. 드래그가 안 되죠. 근데 얘는 개발자 도구로 열어서 보면 텍스트는 온전하게 존재해요. 이렇게. 그냥 가려지기만 한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이게 해주는 게 히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W3 스크롤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오버플로우는 우리가 원하는 핵심 축을 지정해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버플로우 X라고 줬죠. 그럼 얘는 X 좌표를 의미하겠네요. 가로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스크롤 같은 거 주면은 얘는 가로 스크롤이 생겨나요.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 오버플로우 스크롤을 그냥 주면 얘도 스크롤이 있지만 여기도 생겨나요. 근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 스크롤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위아래로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왜냐? 글자 줄바꿈 못하게 바꿨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내 해당 컨텐츠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만약에 이 세로 스크롤을 실제로 적용시키고 싶었다면 이거 노브렉 같은 거 안 하고 높이를 뭐 한 100픽스, 50픽셀 이런 걸로 고정해 놓는다면 이제 이 세로 스크롤이 의미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너무 작아서 이제 저 화살표만으로 못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의미가 생기죠. 이러면 이제 가로가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 값은 지금 현재 얘가 처해 있는 상태랑 상관없이 일단 스크롤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X축이냐 Y축이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X축에만 만들 거야 라고 하면 X축에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높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줄바꿈을 해야 또 의미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이거 보셨던 것처럼 높이가 생겨버리면, 높이가 생겼고 줄바꿈을 안 해서 실제로 이렇게 글자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버플로우 X의 스크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로는 생겨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걸 안 하면 컨텐츠가 가려지니까. 개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걸 가려라 라고 한 적이 없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그 컨텐츠를 없앨 수는 없어요.
자,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다시 이 상태로 돌아와서 이번에 Y축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Y축 스크롤이 생겨났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 가로니까 얘도 가로가 존재하죠. 이렇게 내가 축에다가 원하는 걸 건드려냈지만 필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부분이어도 컨텐츠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스크롤이 무조건 필요해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오토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면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해요. 아, 지금은 가로가 필요해. 그럼 가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오플로 Y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를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X로 바꿔도 결과는 동일하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X인데 줄바꿈 안 할 거고 높이를 지정했다. 얘는 알아서 세로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넘쳐서 컨텐츠가 넘쳐서 부모 사이즈를 벗어난 녀석들을 컨트롤할 때 쓸 수 있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특성을 하나 배워본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오토랑 스크롤, 히든 같은 거 다 배워봤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하나 배워볼게요. 이거 줄바꿈 안 하는 걸로 바꿀 거고요. 높이는 없앨 겁니다. 그리고 오토가 아니라 히든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졌죠. 우리가 육안으로는 못 봐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지 않는 이상. 자, 근데 이때 이렇게만 딱 끝나버리면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자, 뭐가 애매하냐면 직접 타이핑을 하긴 좀 그러니까 보더만 좀 지워서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확대를 더해서 자,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이게 이렇게 보이네. 이 정도로 봅시다. 자, 여기를 보면 A까지는 글자예요. 그 뒤는 글자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하죠. 이거 실제로 글자가 T라는 글자가 입력이 되려다가 잘린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 부분을 보면은 여기입니다. 모디 다음에 TAT, T가 맞아요. T라는 글자가 써지려다가 공간이 딱 부족해가지고 잘려버렸어요. 여기 지금 선이 딱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썼을 때 문제점은 사용자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이 끝났다고 느껴져요. 이게 만약에 한글이었다면, 한글로 써져 있는 거였다면 뭐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저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여기서 말이 애매하게 끝난 거예요. 저는 뭐 수업을 이렇게 끝난 거죠. 그런 식으로 끝났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웹상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점점점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게 지금 자리 때문에 잘렸구나, 이 뒤에 무슨 뭐 어떤 말이 더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런 효과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준다면 잘리네. 조금 더 자를게요. 여기까지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사용자는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 뒤에 말이 뭐가 더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죠,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GitHub 같은 거에 제가 소스 공유할 때도 뭔가 그 커밋 메시지를 길게 쓰거나 하면은 이런 점점점이 생겨나요. 흔히 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점점점은 제가 직접 타이핑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점점점을 넣으면 뭐가 문제예요? 이 뒷내용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잘라내기 위해서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그쵸? 조금 더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요 정도? 요 정도로 한다고 쳤을 때 그럼 사용자한테는 점점점이 보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걸 더 확장시켜서 이 영역을 키워서 아예 다 보겠다라고 하면 본문 컨텐츠에 점점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쓸 거예요. 점점점을 여기다 컨텐츠에다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넘쳐서 숨겨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텍스트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스타일 특성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쓸 수 있는 값 중에 일립시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써주면 점점점이 알아서 만들어져요. 영역에 맞게. 근데 이 점점점은 드래그가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직접 작성한 텍스트가 아니니까. 얘는 스타일 효과로서 들어가 있는 점점점이라서 드래그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다가 이제 더보기 같은 거 하나 버튼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녀석을 눌렀을 때는 이 해당 div의 사이즈의 높이 같은 거를 더 키워서 얘네들을 그냥 보여줄 수 있게 한다면 컨텐츠를 잃지 않고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효과를 우리는 쓸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개념을 배워봤는데 자, 별로 배운 게 많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2차 메뉴, 3차 메뉴 이런 걸 만들기 위한 모든 개념을 다 배웠어요.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지금 설명드렸던 개념 정리한 것도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문제를 또 열어서 다음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요거 보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폴더업 메뉴 만들기 버전 3 시작 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얘를 잘 보시면 이제 똑같이 1부터 7까지 되어 있죠? 7이 이제 완성본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보다는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게 좀 좋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 1부터 10 되어 있는, 1부터 7 되어 있는 이 녀석을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그냥 화면 보세요. 말로 설명할 거니까. 자, 2차 메뉴를 위한 기본 작업을 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데 기본 작업? 기본 작업이 아마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 보여드리죠. 자, 이제 우리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이런 메뉴들 구성을 만들 거니까 우리가 했던 1차 메뉴부터 일단 구성을 할게요. 메뉴, 내비에 메뉴 박스 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명 지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1차 메뉴, 그리고 그 밑에 1차 메뉴 아이템 4개, 그리고 A 태그를 각각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는 1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해서 달러를 달아서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1차 메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많이 해봤죠? 바디랑 ULLI 일단 노멀라이징 해주고요. 그리고 A 태그도 노멀라이징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박스부터 불러내서 하나씩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녀석한테는 텍스트 라인 센터 부여하면 될 거고, 이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UL에게는 백그라운드 컬러 입혀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야 얘네들 너비 최소화 될 거니까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패딩 살짝 줘야겠죠? 상하는 0으로, 그 다음에 좌우는 한 20픽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사용해서 살짝 둥글게 깎아줄 거고요. 10픽셀. 그 다음에 이 UL의 자식으로 있는 1차 메뉴 아이템들을 선택해서 이 녀석들 한 줄을 여럿이 쓸 수 있게끔 인라인 블록으로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A 태그한테 가서 이 녀석한테 패딩을 줄 건데 그걸 적용시키려면 인라인은 아니어야 되니까 인라인 블럭 혹은 블럭.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블럭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 배웠죠? 블럭으로 바꿔줄 거고 패딩 처리하겠습니다.
패딩 한 15픽셀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호버 처리하면 되겠죠? li에 호버했을 때 여기다가 컬러는 화이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그러면 이제 1차 메뉴는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1차 메뉴 만들어 놓고 이제 2차 메뉴, 3차 메뉴 개념을 추가해 나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태그 구성부터 해줘야겠죠. 마크업을 구성해야 돼요. 자, 얘 잠깐 주석 걸 거고요. 아까 쳤던 거 다시 한번 칠 겁니다. 내비에 메뉴 박스, 그 다음에 UL, li 4개에다가 a 태그 href 샵 넣을 거고, 이게 이제 1차 메뉴 아이템 달러. 자, 이게 지금 1차 메뉴를 구성하기 위한 마크업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2차 메뉴, 3차 메뉴를 추가를 할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a 태그의 형제로, 이 녀석의 형제로 UL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UL은 자식으로 li를 가져야 되고, 그 li는 자식으로 또 a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 현재 1차 메뉴 아이템이 총 4개, li가 1차 메뉴 아이템 li가 4개, 그리고 얘네들한테 각각 a 태그가 하나씩. 그런 상태에서 1차 메뉴 아이템 하나당 2차 메뉴 아이템은 몇 개여야 돼요?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4개씩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a의 형제로 제가 만약에 UL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거 줄바꿈이 안 되네요.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UL을 만든다라고 치면 그 UL의 자식으로 li가 하나 와야 되고, 그 li의 자식으로 누가 와요? a가 와야죠. 자, 이렇게 li, a의 구조가 몇 개 반복? 4개 반복. 이래야 2차 메뉴에도 2차 메뉴 아이템이 4개,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4개 이렇게 연결이 될 거니까, 자, 이런 구조로 계속 쌓을 거예요. 자, 이때 이걸 젠코딩으로 한 번에 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A 태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젠코딩을 써놨고요. 우리가 그 다음 만들어야 되는 게 2차 메뉴예요. 그렇죠? 2차 메뉴는 누구의 자식이며 누구의 형제이며 이런 거 우리가 따져볼까요? 2차 메뉴는 li의 자식이면서 a의 형제죠. 인접 동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젠코딩을 쓸 때 인접 동생으로 연결을 해줄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만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얘만 2로 바꿔주면, 자, 구성 보세요. 미리 보기 나온 거. 메뉴 박스의 밑에 1차 메뉴, 1차 메뉴 아이템,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그의 인접 동생으로 UL 2차 메뉴, 그 다음에 2차 메뉴 아이템,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까지 다 완성이 됐죠. 이러면 2차 메뉴 아이템까지 나온 거예요. 2차 메뉴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이러고 이제 3차 메뉴를 더 만들 거야. 그러면 똑같아요. UL부터 복사한 다음에 뒤에 플러스로 엮어주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숫자만 3으로 바꿔주면 얘는 미리 보기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1차 메뉴 아이템 1에 2차 메뉴 아이템 1에 3차 메뉴 아이템 4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총 메뉴 아이템은 몇 개예요 지금? 이 3차 메뉴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1차 메뉴 아이템이 4개, 각각이 4개, 이 각각은 또 4개. 몇 개? 자, 1차 메뉴 아이템이 4개, 거기에 하나당 1차 메뉴 아이템 하나당 2차 메뉴 아이템이 4개. 그럼 2차 메뉴 아이템은 총 16개. 그죠? 근데 이 16개의 메뉴 아이템들이 또 각각 4개씩을 가지고 있네요. 그쵸? 이거 그냥 연산하는 거예요. 64예요. 3차 메뉴 아이템을 동일하게 3차 메뉴를 만들 때 동일하게 4개, 4개, 4개를 적용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3차 메뉴 아이템은 총 64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 태그를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빠져요.
심지어 A 태그 때문에 우리가 줄 바꾸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엔터도 잘 안 해주고요. 신경 쓸 거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젠코딩으로 한 번에 만들면 편하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냥. 대신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 1차 메뉴를 제외하고 2차, 3차 메뉴를 일단 가려요. 안 보이게 가려놔요.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2차 메뉴가 나타나라 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적용을 시켜볼게요. 얘가 3차 메뉴가 있는지, 얘는 3차 메뉴가 없군요. 나중에 추가가 되나 봐요. 그러면은 2차 메뉴까지만 일단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보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이 녀석의 1차 메뉴 제외하고 2차 메뉴 선택해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꾼다. 그럼 일단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에게 마우스를 올리면 그의 자식으로 있는 UL에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꾼다. 이러면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일단은 적어볼게요. 생략을 많이 안 하고 갈 것 같으니까 처음이라. 이러면 2차 메뉴 숨겨놓고 2차 메뉴 나타나게 해준 건데, 지금 디자인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모는 자식이 가지고 있는 영역만큼 최소한의 너비를 가져야 돼요. 지금 얘네 둘 다 인라인 블럭이니까. 그럼 2차 메뉴만큼 컨텐츠가 커진 거라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형식이 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위해 이제 기본 작업을 해준 상태고, 이제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2차 메뉴가 나타날 때 주변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가서 이 녀석이 화면을 그려낼 때, 화면에 나타날 때 이 녀석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없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자, 2차 메뉴 이 녀석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부모가 더 이상 신경 안 쓰겠죠. 그렇죠? 유령이니까. 일단 유령화만 시키면 얘는 부모가 더 이상 얘를 인식하고 같이 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건 현재 지금 2차 메뉴 이 녀석을 통으로 제가 유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위치를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가보면 포지션 속성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바로 적용을 했나 보네요. 패딩이 먹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지금 다 후손으로 선택되어 있죠.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녀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보겠습니다. 메뉴를 완성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완성이군요. 자, 그러면 해보죠. 자, 일단은 유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가 같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들을 물려줘야 돼요. 얘네한테. 어떤 스타일을? 지금 일단 완성본을 보시면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2차 메뉴가 나오는데, 이 메뉴들끼리의 패딩도 적절히 여백도 살짝 있고요. 배경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호버되는 이런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죠. 이걸 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온 이 녀석들의 위치를 좀 확실하게 잡아줄 겁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안 건드려도 괜찮기는 해요.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정교한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얘를 한 번 더 컨트롤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앱솔루트 유령이 된 이 2차 메뉴의 녀석을 탑 0, 레프트 0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 갔겠어요? 화면 기준 여기로 왔겠죠. 유령이니까. 지금 유령의 집이 없는 상태에서 얘는 그냥 유령일 뿐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제가 이쪽으로 가둘 거예요. 여기다가. 가두려면 유령의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유령의 집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얘는 2차 메뉴 UL이에요. UL의 부모는 LI죠. 1차 메뉴 아이템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LI 1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이 녀석한테 제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줄 거예요. 그럼 얘는 유령의 집 역할을 하겠죠? 유령은 안 돼요. 유령의 집 역할만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와서 갇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좀 안 보이는 이유는 같은 블랙이라서 안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보더로 보여드릴게요. 살짝 깨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겹쳐져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 녀석의 위치를 제가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탑 0, 레프트 0이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완전히 겹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 밑으로 내릴 겁니다. 자, 이 밑으로 내릴 때 우리는 이 1차 메뉴의 높이를 지정했었나요? 몇 픽셀만큼 내려야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시작될지 우리는 모르겠죠. 근데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탑 100%를 부여하면 위에서부터 100%만큼 내릴 거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높이만큼 내려주겠죠. 그럼 이제 진짜로 위치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차 메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배경색이나 이런 배경색 들어가 있는 거나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나 이런 속성들을 얘한테도 부여해야 돼요. 자, 그걸 부여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다 따로따로 준다라고 하면 1차 메뉴 아이템의 자식으로 있는 UL에 자식으로 있는 LI에게 뭘 줘야 돼요? 이런 거 줘야 돼요. 근데 이것 또한 LI한테 직접 주지 말고 A한테 줘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블럭 그리고 패딩을 15였죠? 아까 우리가? 15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줄 바뀐 이유는 보더 때문이에요. 1픽셀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죠? 패딩. 그리고 배경색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2차 메뉴에게도 주면 되겠네요. 2차 메뉴는 우리가 아까 선택해 놓은 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낫겠네요. 이렇게 준다면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호버 누구한테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거를 LI에 2차 메뉴 아이템에 호버를 했을 때 그 밑 자식으로 있는 A들이 이런 호버 효과를 가지게끔 해라. 그럼 2차 메뉴 끝났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보셨다시피 필요한 속성들을 위에서 복사 붙여넣기로 밑으로 가지고 왔죠. 필요한 것마다 중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수가 지금 2차밖에 없지만 한 5차 메뉴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CSS가 불필요하게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배웠던 후선 선택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얘를 좀 최적화를 시켜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리는 거 디스플레이 논. 얘는 이제 몇 차 메뉴가 되든지 간에 1차 메뉴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끊을 거예요. 그러면 1차 메뉴 제외 2차, 3차, 4차, 5차 상관없이 다 디스플레이가 논이 걸릴 거고 마우스 올렸을 때 블록되는 거 이것도 여기를 끊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1차 메뉴의 자식으로 있는 1차 메뉴 아이템의 마우스를 올리면 2차 메뉴 2차 메뉴의 자식으로 있는 2차 메뉴 아이템의 마우스를 올리면 3차 메뉴 다 적용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2차 메뉴를 골라놓은 거예요. 2차 메뉴를 골라놓은 이 녀석은 제가 여기로 그냥 가지고 올 겁니다. 어차피 2차 메뉴 골라놓은 거니까. 그리고 3차 메뉴 또한 당연히 유령이어야 되고 이런 속성들은 필요할 테니까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자, 얘는 1차 메뉴 아이템을 고른 거죠. 그럼 얘는 여기다 쓸 필요가 없이 우리가 1차 메뉴 아이템 골라놓은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ULLIA까지 그러니까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까지 찾아 들어왔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얘를 끊어준다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호버 개념. 지금 제가 이걸 먼저 끊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끊고 호버 개념도 똑같이 여기를 끊어주면 어때요? 그대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압축을 하자면 이거 여기 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 적혀 있죠. 자, 지금 이 배경색은 1차 메뉴든 2차 메뉴든 3차 메뉴든 다 필요해요. 그렇다는 건 이 녀석을 잘라다가 여기를 아예 끊어버리면 1차 메뉴부터 2차 메뉴, 3차 메뉴 다 들어갈 테니까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CSS를 작업을 해놓고 이제 쭉 보면요. 작은 선택자, 간결한 선택자부터 후손이냐 자식이냐 차이밖에 없는 똑같은 녀석, 그리고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가 이제 메뉴 자체가 아예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상황,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CSS가 끝나요. 아까보다 훨씬 간결해지는 거예요. 정리할 필요도 거의 없어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2차 메뉴가 끝났다. 어려울 게 없죠? 1차 메뉴 만들어 놓은 거에서 적용시키는 게 별로 없습니다. 포지션 추가하는 거 말고는 생각할 게 많지가 않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3차 메뉴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 그대로 두고 3차 메뉴를 그냥 태그 구성만 바꿔서 만들어내요. 자, 일단 2차까지 나오겠죠. 2차 메뉴 아이템에 그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3차가 나와요. 근데 예시로 나오는 것처럼 옆으로 나오진 않죠. 왜 여기 나와요, 얘 지금? 맞아요. 지금 이 3차 메뉴는, 3차 메뉴들은, 3차 메뉴 이 녀석은 2차 메뉴 아이템 하나하나한테 지금 유령의 집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으로부터 탑 100%만큼 아래로 내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호버나 이런 것들은 다 적용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왜? 후손 선택자로 밑으로 계속 반복 구조가 적용될 수 있게끔 끊어놨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위치만 바꾸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위치는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위치를 건드려야 되는 녀석은 누구예요? 3차 메뉴부터죠. 2차 메뉴는 위치 건드리면 안 돼요, 그죠? 3차 메뉴부터 건드릴 거예요. 자, 얘가 물론 2차 메뉴, 3차 메뉴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3차 메뉴를 선택해 주긴 하겠지만 우리는 2차 메뉴가 포함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3차 메뉴를 찾아낼 거니까 유해를 하나 더 넣을 겁니다. 이러면 2차까지 제외해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레프트를 100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왼쪽에서 100%만큼 밀리겠죠? 자, 근데 일단 100을 바로 주지 말고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70. 자, 그리고 얘를 마우스를 올려서 얘를 보면 어때요?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이유가? 70%를 밀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유. 탑은 일단 0으로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서 얘가 이렇게 한 줄로 길게 나오는 이유. 자,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가둬야 돼요. 그게 정석이죠. 근데 그 정석을 우리가 고정된 위치 혹은 고정된 치수,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강제로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70%라고 하는 이 녀석은 부모 안에 갇혀질 수 있는 수치라 삐져나가지 않고 위아래로 길어진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글자니까. 글자는 공간이 없으면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쵸?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줄로 길게 늘려진 거예요. 이거를 퍼센트를 더 늘리면 90으로 늘리면 더 이상은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갇힐 수가 없어서 나가긴 나가요. 근데 살짝 걸쳐 있죠, 이렇게. 지금 요만큼이잖아요. 되는 만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게 못 좁아지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글자가 차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금 사이즈입니다. 최소한의. 그럼 이걸 진짜 100%를 다 밀면 나가긴 나갈 텐데 나가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줄을 안 바꾸게?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그거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기다가 아니다. 여기다가 주지 말고요. 이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디다가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는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우리가 줄바꿈을 하지 마 라고 명령을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따로 골라내려면 선택자를 또 써야 되잖아요. 이거를 좀 간결하게 바로 적용을 시킨다고 해서 UL에 그다음에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니까 UL에 후손으로 있는 A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고른 거죠. 좀 간결하게 갔어요. 이 상태에서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을 주면 얘는 줄을 안 바꿉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고르려면 귀찮으니까 이 속성이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라는 속성이 다른 메뉴 아이템 텍스트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어차피 줄 바꿈 안 하고 있잖아요, 얘네는. 그래서 애초에 여기다가 부여를 해 버릴 겁니다. 다른 애들이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선택자를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분명히 저는 2차 메뉴 아이템 1에 3차 메뉴가 나온 거고 2차 메뉴 아이템 2에 3차 메뉴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을 잘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돼요? 왜 이거 다 고정으로 여기만 나와요? 보시면 고정되어 있죠? 위치가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왜? 자, 이 3차 메뉴 정확하게 누가 얘를 집으로 가두고 있어요? 현재. 이거 2차 메뉴한테 갇혀 있어요. 왜냐면 2차 메뉴가 앱솔루트거든요. 유령이자 유령의 집이죠. 자, 근데 분명 우리가 2차 메뉴를 1차 메뉴 아이템에 가두기 위해서 썼던 게 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은 자식이네요. 이거를 끊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얘를 그냥 끊었어요. 잘 되죠? 잘 되긴 됩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실제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기저기 막 들어갔을 때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법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리를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 녀석을 빼고요. 얘는 1차 메뉴 아이템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속성으로 살려주고 실제로 공통으로 필요한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속성은 후손으로 끊어주고 이러면 모든 차수 메뉴 아이템들이 릴레이티브를 가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얼추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제 남은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1차 메뉴 아이템 4에서 나오는 3차 메뉴들은 이쪽으로 나오면 안 되고 여기로 나와야 된대요. 이것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얘는 간단해요. 일단 나머지 다 빼고 얘만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의 밑에 있는 얘의 밑에 있는 3차는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냥 그거 하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누굴 찾는 거라고요?
1차 메뉴 아이템 일단 4를 찾아야 돼요. 1차 메뉴 아이템인데 라스트 차일드 막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그린을 입혀놓고 보면 찾았죠? 찾았어요. 자, 그리고 얘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적용시킬 스타일을 부여할 녀석은 얘죠.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 이 녀석을 찾아 들어가야겠네요. 자, 라스트 차일드의 자식으로 있는 UL. 이건 누굴 찾은 거예요? 2차 메뉴를 찾은 거죠. 얘만. 여기들은 아니에요. 막내인 1차 메뉴 아이템의 자식으로 있는 2차 메뉴만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후손으로 있는 UL은 3차 메뉴들이 골라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골라냈으니까 얘네들의 위치를 right를 100% 옮겨주겠다. 그러면 얘는 못 가요. 왜? 왜 못 갈까요? 지금 라이트 100이란 얘기는 오른쪽으로 100%, 오른쪽에서부터 100% 미는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얘가 지금 일로 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상하죠. 배경도 깨졌고 이상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공통으로 부여된 속성 중에 메뉴들에게 레프트 여기 3차 메뉴한테 레프트 100%가 들어가 있어요. 이 레프트 100%랑 라이트 100%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왼쪽에서부터 100%만큼 밀 거야. 근데 오른쪽에서 100%만큼 또 밀 거야. 얘네들은 같은 스타일 속성이 아니니까 서로의 개성을 고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밀어야 돼, 이만큼 밀어야 돼가 충돌하니까 얘는 나 어떻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레프트를 100으로 유지하면 안 되는 거니까 레프트가 손을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갑니다. 혹은 이런 거 생각하기 싫어 라고 하면 그냥 애초에 레프트를 마이너스 100%를 줘도 똑같아요. 어차피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이 있는 거니까. 이러고 이제 이 그림만 제거를 해준다면 우리가 원했던 이 3차 메뉴는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조금만 더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CSS 정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노멀라이즈는 제외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를 좀 볼 겁니다. 선택자. 그리고 관련 연관성을 좀 볼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지금 후손 선택자랑 자식 선택자가 있는데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동일해요. 그냥 아래에 있는 놈이 이겨요. 후손과 자식은 사실 디테일을 따져놓고 보면 자식이 더 위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같은 우선순위를 가져서 얘가 위에 있으면은 얘가 밑에 있으면은 밑에 있는 녀석 거 따라가요. 그냥. 근데 다행히 공통되는 그 스타일 속성이 없죠. 중복되는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다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름의 규칙을 정하시면 돼요. 이런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상황일 때 나는 후손들을 위에 놓을 거야 혹은 후손들을 아래에 놓을 거야 이렇게 본인만의 틀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틀만 지켜가면서 하시면 나중에 봐도 헷갈리지 않아요. 균일할 거니까 일관성이 있을 거니까 그게 팁이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저는 후손을 위에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가 줘야겠죠. 이렇게 후손이 위에 있기로 했으니까 얘네도 같은 녀석이니 자, 그리고 A까지 메뉴 아이템 텍스트까지 들어오는 거 둘 거고 2차 메뉴 1차 제외 밑에 메뉴들 그 다음에 메뉴 이건 이제 더 건들 필요 없겠네요. 이 정도면 돼요. 이러면 CSS의 그 파일 내용의 정리까지 우리가 처리를 한 겁니다. 이 정도 순서면은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잘 못했다고 혼날 정도는 아니에요. 딱 기본적으로 잘했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해서 3차 메뉴 제가 하는 거 직접 한번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것도 다 드렸으니까 쉬는 시간을 일단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거예요.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지죠. 자,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실제로 이 3차 메뉴 만들기까지가 10분이 안 걸리는 정도까지 숙달이 되셔야,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화면 구성,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 만드는 거에 아직은 처음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각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나중에는 이 정도의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도 그냥 뚝딱뚝딱 가능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HTML 그 젠코딩 사용하는 거, 그리고 CSS 속성 구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적응이 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문제 하나를 더 올릴 거예요. 이 문제는 정답을 같이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열어보시면 선택자 연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 태그 구성 들어가 있고 CSS에 선택자가 쭉 써 있습니다. 해당 선택자로 어떠한 내용을 뭔가 입력을 했을 때 실제로 적용되는 개수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 보더 같은 걸 씌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외곽선이 몇 개가 그려질 것인가, 간단하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애초에 문제가 써 있는 게 선택자로 검색되는 엘리먼트 개수니까 HTML은 당연히 하나일 거고 바디도 하나일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며 개수를 입력하시면 되고, 정답은 이쪽에 바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답 보시면 호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0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호버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만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따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내일 수업에서는 오늘 배웠던 3차 메뉴 만들기 말고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